대구 수돗물에서 신종 유해물질이 검출돼 시민들의 불안이 증폭되자 환경부 차관이 오늘 매국 정수장을 찾았습니다. 수돗물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이번 수돗물 사태를 계기로 수돗물 안전을 위해서는 4대강 사업으로 오염이 심각한 낙동강 원수를 근본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이번 사태를 진작 알고 있었지만 안일한 대처로 시민들의 불안을 키웠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정보 제공을 제한한 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35도를 넘나드는 불볕더위가 오늘도 기승을 부렸습니다. 내일부터는 장마가 시작되며 많은 비가 예보돼 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대구 수돗물을 마셔도 되는지 안 되는지 불안과 불신이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수돗물에 발암 물질이 있다는 소식 때문이죠. 오늘 환경부가 전문가와 함께 대구를 찾아 현장 점검을 하고 수돗물은 안심하고 마셔도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병우 환경부 차관은 대구 수돗물에서 검출된 발암 물질 과불화학탄산은 외국 권고 기준의 10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농도가 증가한 과불화 핵산 술폰산도 인체 해로운지 분명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검출된 양도 캐나다, 스웨덴 권고 기준보다 낮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 수치로 봤을 때 대구 시민들께서 건강에 걱정을 하실 정도의 그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가들도 과불화 핵산 술폰산은 최대 0.45 마이크로그램 퍼 리터 검출됐는데 하루 섭취 용량에 크게 못 미쳐 걱정할 수준이 아니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럼 하루에 2리터를 마신다고 하셔도 한 0.9 마이크로그램 정도를 섭취하신 겁니다. 이거는 65 마이크로그램이라고 하는 일일 허용 섭취량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양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실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부는 앞으로 과불화 화합물을 수질 오염 물질로 정하고 배출을 규제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안전한 수질 관리를 위한 대책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이번 대구의 수돗물 사태는 대구시가 불신을 키운 측면이 있습니다. 정보를 차단한 채 시민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았는데요. 이어서 윤태호 기자입니다. 매곡과 문산 취수장 물에서 신종 유해 물질인 과불화 화합물 2종류가 처음 검출된 것은 지난달 21일입니다. 사흘 뒤에도 검출되자 대구시 상수도 사업본부는 환경부에 조치를 요청합니다. 배출원을 포장해서 조치를 하도록 요청을 5월 29일 날 한 바가 있고 환경부에서는 6월 12일 날 배출원을 차단을 했습니다. 대구시는 발암성 물질을 발견하고 유해성 여부를 조사하면서도 이를 알리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마셔도 해롭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지만 이 모든 과정을 공개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더 큰 혼란을 불렀습니다. 그때 당시에 대구 시민들한테 이 물 한 2, 3일 동안 먹지 마세요. 그러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걸 다 먹게 만들어 놓고 한 달이 지난 뒤에 내부적으로 조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뭐 당장 부시장님이 결정해가지고 내자마자 뭐 깔고 조율하고 있는 찰나에 이제 환경부가 먼저 그거를 얼려냈던 거죠. 권영진 시장은 선거가 끝난 뒤 언론 보도가 예상된다는 보고를 받고서도 시민들에게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언론 나오기 전에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죠. 언론에서 취재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단 말입니까, 그러면? 아니, 시장님 이거 언론 나가는 게 맞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언론에 이제 그 바로 넣는 것. 먹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공무원들의 안일한 대처로 시민들의 안전은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페놀 사태를 겪은 시민들의 불안이 분노로 바뀌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이번 수돗물 사태를 계기로 수돗물 안전을 위해 이 원수 관리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원수 관리란 결국 낙동강 물을 깨끗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말인데요. 이 원수 관리 대책 신병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낙동강은 천만 영남 지역 주민이 식수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런 식수원이 지난 2012년 4대강 보가 들어서면서 심각한 문제를 드러냅니다. 물을 막은 보 때문에
물 체류 시간이 과거보다 10배 이상 늘었습니다. 물 스스로의 정화 기능이 떨어진 데다 오염물질이 들어오면 빨리 나가지 못합니다. 물이 갇혀 있다 보니 수질 오염 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염물이 들어오더라도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가장 큰 문제고, 그래서 빨리 이제 수문 개방을 해서 오염물질을 내보내는 이런 신속한 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유해 화학물질이 낙동강으로 유입돼 수질 오염 사고가 난 것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1991년 패널 사태 이후 1,4-다이옥산 파동과 퍼크로레이트 파동을 비롯한 크고 작은 수질 오염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오폐수를 낙동강으로 방출하지 않는 무방류 시스템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염물을 안 내보내게 하면 됩니다. 그것은 이제 무방류 시스템 같은 것을 도입해서 하수를 계속 재이용을 해서 내보내지 않게 하는 겁니다. 물이 갇혀 정체되면서 이른바 녹차라떼 현상이 발생하는 등 수질이 크게 악화된 것도 문제입니다. 정수 과정에서 응집제와 같은 약품 사용이 급증하면서 유해성 논란이 뜨겁습니다. 응집제의 성분인 알루미늄은 알츠하이머 유발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4대강 보로 인해 먹는 물에 대한 안전이 위협받는데도 근본적인 대책보다는 취수원 이전에만 관심을 쏟는 대구시 행보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주객이 전도됐다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수돗물 불안감이 최고조에 이르던 지난 금요일, 대구시는 시민에게 제대로 알리기보다 국회의원들을 불러 모으기에 바빴습니다.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느낌이 들었다고 국회의원 스스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재한 앵커가 보도합니다. 지난 22일 오후 4시 대구시는 지역 국회의원 6명과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하반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참여와 국정조사 등 정부 압박을 요청했습니다. 낙동강 수계에 걸쳐서 관계된 지역 국회의원들이 연대해서 국회에서 조사 활동을 하는 걸로 한번 협의를 해보자. 그런데 어차피 취수원 이전 문제는 뭐 대구시의 문제를 이제 벗어난 상황 아니냐. 대구시도 노력을 하지만은 대정부의 강력한 의사 전달이 필요하다. 회의가 열리던 시각 생수 사재기가 벌어지는 등 시민들의 수돗물 불안감은 급상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국회의원 회의가 끝날 때까지 부실한 보도자료 한두 장 내는 것 말고는 책임 있는 사람이 직접 나와 설명하는 과정 하나 없었습니다. 국회의원들과의 그런 회의는 이런 그 언론에 대한 정확한 설명 이후에 해도 급한 게 아닌데 선우가 좀 바뀐 감이 있다. 지난 10년 동안 한국당 소속 단체장과 국회의원이 그대로 있으면서도 해결책을 찾지 못하다가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한 달 전 나온 수질 자료를 언론에 흘려 취수원 이전 등을 위해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겁니다. 자기네들도 인정해요. 흘려보냈다는 걸.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지금 그냥 몰아붙이는 걸로 봐서는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지금. 구미시장이 시민주당 되고. 낙동강 1,4-다이옥산 사태 이후 10년 가까이 지나는 동안 물관리 대책은 여전히 시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한 채 여야가 뒤바뀐 전국에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의혹마저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박윤혜 대구지검장은 기자 간담회를 통해 대구는 낙동강 패널 사태 등으로 먹는 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매우 큰 만큼 환경보건범죄 전담부 주임검사에게 이번 유해물질 사태뿐 아니라 앞으로 먹는 물과 관련된 문제가 생기면 신속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환경청 등 특별사법경찰권을 가진 관계기관이 오염원 배출업소를 단속하면 형사 입건 여부를 함께 논의하고 구속이 필요할 경우 검찰이 전면에 나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역 첫 더불어민주당 자치단체장을 배출한 구미시가 시장 인수위원회를 통해 시정 목표를 정하고 시정의 큰 틀을 잡았습니다. 기존의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새로운 구미시의 방향을 제시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태현 기자, 그동안 논의를 해오다가 오늘 회의를 통해 중간 발표를 하는 성격이죠? 네, 그렇습니다. 15명으로 구성된 시민준비위원회는 오늘 오후 3시부터 5시간이 넘게 지금까지
장세용 구미시장 당선인 시민준비위원회 사무실에서 비공개로 회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구미를 이끌어갈 공약과 공약 로드맵, 시정 목표, 슬로건 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오늘 결과를 다음 달 2일 있을 장세용 구미시장 취임식 이전에 구미시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준비위원들은 구미시의 시정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큰 틀을 정하고 있는데요. 황종규 공동위원장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우선은 구미시가 우리나라 최초의 산업도시, 기업도시로 전국적으로 잘 성장되어 왔었지만 그 이면에는 도시가 상당히 하드하고 경직되어 있는, 강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느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좀 구미시의 인구 구성에 걸맞게 젊은 도시라는 느낌 또는 연성도시라 그럴까요? 시민들의 생활과 좀 더 밀접한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정 목표나 슬로건들을 지금 고민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회의에는 최근 논란이 된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을 민족독립운동가 공원으로 바꾸는 것을 비롯해 박정희 유물전시관 사업 취소, 새마을과 폐지에 대한 내용은 거론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시민준비위원회는 오는 29일 최종 보고회를 갖고 민선 7기 구미시정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구미문예회관에서 마련된 시민준비위원회 사무실에서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35도를 넘나드는 폭염은 오늘도 기승을 부렸습니다. 내일부터 장마가 시작되면 이 폭염도 누그러진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날씨 소식 김영은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낮 기온 30도를 훌쩍 웃돌고 연일 뜨겁게 내리쬐는 햇볕에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음에서 위험 수준을 보였습니다. 이번 더위는 오늘까지 맹위를 떨치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장마가 시작되며 기세가 누그러지겠습니다. 북상하는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내일 대구 경북 비가 오겠으며 특히 모레 아침부터 오후까지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많은 비가 예상되오니 비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대구를 포함해 많은 지역은 오늘도 폭염 경보가 발효되는 등 무척 더운 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저절로 나는 날씨인데요. 이 더위는 내일부터 찾아오는 장맛비와 함께 한풀 꺾이겠습니다. 대구 경북은 내일 아침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 바람도 조금씩 강하게 불겠습니다. 비는 오후부터 밤사이 소강 상태에 들겠지만 수요일인 모레 새벽부터 다시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틀간의 예상 강수량은 대구 경북 80에서 150mm, 울릉도 독도 30에서 80mm로 많은 양이 내릴 것으로 보여 감전사고와 시설물 피해가 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캐스터 김영은입니다. 더위를 식히기 위해 신천에 설치된 분수 가동이 늘어납니다. 대구시는 신천에 있는 분수 9개 가운데 8개를 오전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현재 운영하고 있다며 나머지 7성 터널 분수는 더위 정도와 바람 세기를 고려해 가동할 예정입니다. 열대야가 시작돼 시민들 야간 활동이 길어지면 분수 가동 시간이 2시간 연장됩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상수원 수질 오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할 경찰서와 지자체와 함께 청도 운문호 주변 국도 12.9km 구간과 경주 덕동호 주변 지방도 11.7km 구간을 집중 단속합니다. 유류와 유독물, 특정 수질 유해물질 등 수질 오염 우려가 있는 물질을 수송하는 차가 단속 대상입니다. 적발하면 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립니다. 영포 석포재련소의 폐쇄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제출됐습니다. 석포재련소 영남권 주민공동대책위원회는 1970년 설립된 석포재련소는 수질 오염의 주범으로 상수원을 오염시키고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며 이제는 국가가 나서 폐쇄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 청원은 현재 7천여 명이 참여의 뜻을 밝혔고 다음 달 18일까지 한 달간 20만 명 이상 참여하면 정부가 답을 해야 합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6.13 지방선거에서 달성군수에 출마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로 56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초 달성군수 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면서 지역 유권자 4명에게 30만 원씩 모두 12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지난 23일 A씨의 집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고 A씨가 해당 후보와 공모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구은행 채용 비리와 관련해 검찰이 확보한 청탁자 명단을 공개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구은행 사태 관련 시민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채용 비리 청탁자가 사회적, 도덕적 책임을 피해가서는 안 된다며 이들 명단을 즉각 공개해 불의와 결탁한 사회 지도층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대책위는 또 부당 채용된 직원들을 퇴출시키고 탈락한 피해자를 구제할 것도 요구하면서 이런 책임을 지고 대구은행 김경용 행장 내정자와 사내외 이사는 모두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제68주년 6.25 한국전쟁 기념식이 대구와 경북 지역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대구시는 오늘 대구 그랜드 호텔에서 6.25 전쟁 참전 유공자와 보훈 가족 등 2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6.25 전쟁 68주년 행사를 열고 안보의 소중함을 일깨웠습니다. 경상북도도 오늘 경산시민회관에서 6.25 참전 관계자와 보훈단체 회원 등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원자력 안전기술원은 국민이 공감하는 원자력 안전규제를 위해 오는 30일까지 국민참여단을 공개 모집합니다. 국민참여단은 원자력과 방사선 안전에 관심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원자력 안전 관련 혁신 아이디어 제안과 업무 회의 참석, 시스템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 등을 하게 됩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기초광역의원 여성 당선자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4년 전 6회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광역의회 여성 비율은 대구와 경북은 각각 2%, 3% 높아졌고 기초의회는 대구 2%, 경북은 10% 늘었습니다. 대구 여성가족재단은 성평등 같은 주요 정책의 여성 의원 역할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한국여성의정대표 박영선 의원과 당선인, 전현직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정활동 과제를 짚어보는 연수회를 갖습니다. 산림보호법 개정으로 오는 28일부터 수목진료 전문가가 병해충 관리를 맡는 나무의사제도가 시행됩니다. 그동안 아파트 단지와 학교, 공원 등 주민 건강과 직결되는 공간의 수목 관리를 비전문가인 소독업체 등이 주로 실시해 문제점이 제기돼 왔었습니다. 나무의사 제도가 시행되면 수목진료는 나무의사나 수목치료 기술자 자격을 갖춘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음 달부터 대형 병원의 2, 3인 병실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환자들의 입원료 부담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환자 부담금은 상급 종합병원의 경우 2등급 기준으로 2인실은 평균 7만 3천 원, 종합병원의 경우 3등급 의료기관의 2인실 환자 부담금은 평균 4만 7천 원 감소합니다. 이와 함께 만 65세 이상 노인의 치과 임플란트 본인 부담률도 기존 50%에서 30%로 내려갑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법 강화에 따라 축산 차량 등록 대상 차량에 기존 19개 유형에서 5개 유형이 추가돼 해당 차량은 이달 말까지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추가 등록해야 하는 차량은 남은 음식물 운반 차량과 가금 부산물 운반 차량, 가금 출하 상하차 인력 운송 차량, 축산 농장 보육 화물 차량 등입니다. 해당 차량은 이달 말까지 시군구에 차량을 등록한 뒤 무선 인식장치인 GPS를 장착하고 축산 차량 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 제15회 경상북도지사가 전국 남녀 초중고등학교 양궁대회가 오늘 예천 진호 양궁장에서 개막돼 3일간의 열전에 들어갔습니다. 전국에서 84개 팀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초등부 20m와 30m, 35m 경기와 중등부 30m에서 40m, 60m 경기가 열립니다. 경북도지사기의 양궁대회는 우리나라 양궁의 미래를 책임질 양궁 꿈나무를 육성하는 대회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6월 25일 월요일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